현대차 판매이익 모두 탑. 자동차주 질주 본능이 이끌까? 네, 자동차주 첫 번째 이슈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국내에서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관세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에 대해서 좀 전망들도 좋게 나왔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 움직임은 사실 그다지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파트너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역시나 이제 관세 때문에 그런데요. 이 자동차 쪽에 부과되는 관세가 이 트럼프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들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매겼다고 했습니다. 이제 상호 관세 때문에도 우리는 15%로 전개가 됐고 일본도 비슷하게 15%고 EU도 15%입니다. 결국은 미국 연방정부가 15% 그동안 뭐 안 냈던 세금을 이제 관세를 받아가는 것뿐이고 그 나머지 경쟁하는 업체들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유럽과 이 일본 차들이 가장 큰 경쟁사가 되는데요. 그들이 뭐 똑같이 관세를 내기 때문에 뭐 상황은 똑같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니까 관세를 더 부과하게 되면 자동차 값이 오를 텐데 미국 소비자들이 예전만큼 소비를 해줄지는 좀 의문이 들긴 하죠. 하지만 상반기에 현대차의 실적은 나름대로 굉장히 큰 선방을 했습니다. 미국 내 생산 거점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서 좀 자유로운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전기차나 이런 쪽에 최신 모델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의 그 판매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이런 판매율도 동반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를 합쳐서 생각해 보면 세계 3위권, 그다음에 수익률로 따지면 세계 2위권의 실적을 상반기 중에 올랐죠. 이건 대단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을 올 하반기에는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그 수익률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대차가 2위를 글로벌 시장에서 기록을 했는데요. 이에 따른 주가 반영은 아직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전략 주셨는데요. 종목은 어떤 것들 가져와 주셨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역시나 현대차 그리고 기아 두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최근에 현대차와 기아 3거래일, 4거래일 정도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잡아갈 수 있을까요? 네, 이 완성차 분야에서 현대차의 최근 실적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폭스바겐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대 그 자동차 완성차 판매율을 갖고 있는 회사였는데 디젤 게이트라고 하나요? 그 사건 이후로 지금 폭스바겐의 판매량이 미국 내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판매량이 줄어든 곳을 바로 우리 현대차와 기아가 공략해 들어가서 SUV 갖고 굉장히 꽤 짭짤하게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나름대로 이제 그 대중차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SUV가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싼 값에 가격을 싸게 후려쳐서 팔고 있다라고 하지만 SUV는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서 굉장히 비싼 차입니다. 미국에서는 기본 차량을 뭐 카고 트럭 같은 그런 짐을 싣고 다니는 그런 트럭이 주로 많이 팔긴 하는데 그 SUV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주말 레저 차량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존 차량보다 굉장히 비싸죠. 그게 비싼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의 시장에서 자동차를 잘 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가의 동침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GM과 같은 플랫폼에서 자동차를 앞으로 생산을 하기로 했고 5종의 자동차를 이제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시장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문제를 서로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을 미국 GM과 현대차가 서로 이제 좀 서로 도움을 주면서 사업을 하자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적과의 동침이 제대로 잘 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내에서 조지아주 공장이 가동이 되는데 처음에 30만 대 예상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그걸 50만 대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울산에서 싣고 와서 관세를 부과하면서 파는 차보다는 미국 현지에 생산해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내놓는 차를 늘리겠다는 것이죠. 물론 이에 대해서 울산에 있는 우리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일감이 줄어들까 봐 좀 걱정하는 눈치긴 합니다.
이런 부분은 회사에서 좀 배려를 해주면서 잘 해야겠죠.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 모두 지금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그 현대차와 기아 앞으로 하반기에 내 포트폴리오에 좀 담그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현대차와 기아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물론 그 현대차 같지만 이번엔 기아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번에 이제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고 올 하반기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상장과 함께 현대차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현대모비스를 지주회사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이 정의선 회장이 기아차 지분도 일부 갖고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보시면 기아차의 주가를 끌어당겨야 되는 이유가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EV6하고 EV5 같은 이런 신차, 이 기아차의 전기차의 신차들이 꽤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유럽 시장에 런칭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들의 판매율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기아의 신차, 전기차 신차 모델들이 유럽 시장에 런칭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기아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그 좋아진 실적은 곧 주가를 밀어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그렇게 큰 매출액 차이가 없는데 주가는 서로 반토막, 그러니까 기아차가 현대차의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뜻은 기아차의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아차에 관심을 가지셔야 할 타이밍입니다.